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이모영 회장님의 인생 이야기,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육사 출신입니다. 당시 육사는 또 굉장히 또 엘리트 코스로 알려져 있는데 육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남들이 이렇게 보고 제가 군인이 되고 장군이 됐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군인의 꿈을 키우고 그렇죠. 뭐 이랬을 거로 생각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군인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7, 8학번인데 70년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각 학교마다 학도국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련도 하고 네네. 교련복도 입고 다니고 이제 그 뭐 사열 같은 것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구령 붙이고 뭐 이럴 사람이 필요하다고. 네. 그래서 나 뭐 연대장이란 걸 하라 그랬어요. 그 연대장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연대장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육군사관학교를 권유한 거예요. 근데 육군사관학교는 시험을 일찍 봐요. 그때는 시험 보고 예비고사 보고 본고사도 있고 그랬어요. 10월에 육사라는 걸 권유했는데 이제 집안에서 또 보니까 육사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보시기에 괜찮았나 봐. 그래서 이제 육사가 그때는 조금 그거 하면 77년도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저희 1년 선배가 박지만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박지만 선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드님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저희 때부터 들어가면 5년 근무하면은 그때는 상급을이라고 그랬는데 행정 58상과 같은 그걸 준다. 유승 공무원이 되도록 이런 입시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내가 효자거든. 집에서 가라고 그러길래 보니까 뭐 나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간 게 솔직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집안에서 13대 종선이면 굉장히 귀한 자식인데 선뜻 또 군인의 길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때 이제 오판을 하신 거지. 오판하신 건데 하여간 그래서 육사를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고 근데 육사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잘 몰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군복을 입히고 막 이제 뭐 구보도 하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이냐.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냐, 그냥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운명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동기생들 들어가면서 또 대표로 우연찮게 선서를 하게 됐어요, 선서를. 그러니까 선서를 하고 그러니까 선서하고 또 그냥 간단히 좀 창피하잖아. 네. 그래서 계속 육사 생활을 이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학년쯤 되니까 내 입에서 내 후배들한테 조국과 군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육사를 다니면서 그러한 그 교육 그런 걸 받으면서 어떤 나의 군인의 자세, 군인과 이런 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혹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나는 군인 될 생각이 없었어 이러셨잖아요. 그럼 원래 꿈은 뭐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그 반장 이런 걸 좀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정치가, 뭐 정치가 이런 얘기 했었고, 뭐 법관? 우리 아버님은 제가 법관 되기를 좀 원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봤는데 사실 군인이라는 생각은 어렸을 때까지는 안 했었죠. 그럼 이제 본인께서 40년 동안 이제 군 생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뭐 이런 40년 생활 동안에 이제 만들어진 나의 성품이나 성격이 있겠지만 아니면 내 원래 성격이랑 좀 잘 맞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아서 이렇게 보면 저의 어떤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난 척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응? 잘난 척하는 걸. 그러니까 아까 뭐 종손이라고 그랬는데 첫 아들이니까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키워주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이렇게 응? 나서는 거 좋아하고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반장 뭐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고 연대장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그러려니까 이제 남들한테 좀 멋있게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뭐 좀 잘난 척을 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되니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성격이 형성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어떠한 거에 대해서 좀 이루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한번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형성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은근히 고집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줄 아는데도 그냥 그쪽으로 간다든가. 내가 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걸 안 한다든가. 그러한 성격들이 있는데 군대라는 것이 그러한 것과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대장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 네. 리더를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그러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군대 생활에 혹시 맞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취미도 좀 남다른 취미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이제 혹시 이 취미도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드신 취미십니까? 혹시?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님이 네. 옛날 분이신데 청주 사범학교를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렵게 이제 저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바이올린은 쉽지 않은 네. 취미죠. 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 바이올린을 한 5, 6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취미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운동하고 있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40년 정도 군인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이력을 쌓아오셨는데 군인 시절, 뭐 인생의 대부분의 시기를 군인 시절로 보냈는데 본인한테는 어떤 경험이었다? 좀 돌아보신다면? 군대 생활이란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네. 생각해 보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삶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네. 국민을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우리 앵커님도 오늘 뵀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는 없잖아. 맞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특정 다수를 위해서 통상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 부모, 가족, 형제, 친구 이런 사람들 위해서 인생을 살잖아요. 네. 근데 군인이란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특정 다수를 위한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그 자기에 대한 어떤 절제, 통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남들과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명절 때 보통 사람들은 집에를 가야 되는 거야, 부모님 인사드리러. 쉬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네. 쉬잖아요, 통상.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명절 때 오히려 부대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생활이거든요. 크게 얘기하면. 근데 군인으로서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그러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통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보람이라고 그러면 뭐 전쟁이 하여튼 안 일어났으니까 네. 이런 다른 분들이 편안하고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익을 담당하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뭐 기사화가 많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군 내에서도 이렇게 보면 좀 잘못을 저지른 군인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조직이나 잘못을 하죠. 그렇죠. 완벽한 조직이 어디에 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군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군 생활을 그렇게 썩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갖다 놨잖아요, 이게. 그러면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성의 과장이나 부장님이시고 뭐 연합 뉴스도 그렇겠습니다만 자기가 여기 들어가서 잘하겠다고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말 한마디만 해도 상관이라든가 그 원하는 대로 열심히 다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군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고. 네. 그럼 그걸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소대장, 중대장들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찰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뭐 잘못이라는 게 지금 많이 뭐 문제가 되는 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부정에 관계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보편적으로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조직은 없는 거예요. 개인 소양의 문제인 것이지. 그러나 우리 군대는 국민들로부터 너무 사랑을 받고 또 자제분들이 군대에 다 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군대에서 일어난 일은 저는 좀 많이 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 것이고 개인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어떤 것은. 근데 그것을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성 문제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과장님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래서 그 회사 보고 뭐라 그러지 않는다고. 응? 아주 뭐 쉬운 예로 아주 삼성 과장님이 사고를 쳤는데 삼성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 군대는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어떤 그런 사고를 한 명이 치면 군대가 왜 이러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인의 위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더 잘해야 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군인의 그 어떤 갖는 부담감 네. 이런 것들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질문 드리면 뭐 중대장 생활부터 다 해오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군 생활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 보면 마찰이 생기는데 어떻게 마찰을 줄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지금 이 젊은 장교들한테 나 초급 간부들한테 저희가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좀 그거 아니겠지만 이 강압이 통하는 시대였어요. 하자 그때는. 그러구나. 네, 그리고 위에서 얘기하면 사회 정치가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는 사회가 그러니까 군대에서 좀 안 되면 뭐 우리 속된 얘기로 그때는 얼차려라 그러는데 기합도 주고 여러 가지 막 그러한 강제적인 방법도 동원하면서 또 자기 자신이 또 희생도 좀 하면서 이렇게 뭐 당근과 채찍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이끌어 나왔었죠. 네. 근데 지금의 이제 초급 간부들은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다 설득을 해서 이끌고 나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강압적인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당위성에 대한 설명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걸 통해서 이해도 시키고 또 그렇게 좀 그런 방법으로도 이끌어 가기도 하고 자기 희생을 보여줘서 또 같이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리더십을 다 발휘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가족분들도 군인 가족이시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잘 안 합니다, 사실. 네. 제가 이제 좀 이게 군에 그게 계급이라도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은 부담되잖아요, 걔네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뭐 실명은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진짜로 이게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한 번도 아이들한테 군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 20살 되면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저희 딸아이인데 신방과를 나왔어요, 대학을.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그때 사단장하고 있었는데 지 혼자 가서 여군장교 시험을 보고 왔어요. 합격증을 가져왔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사실 딸아이가 군인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해하지 않았습니다. 좀 반대를 했는데 그 아이가 뜻이 강했고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에서. 성장한 여자, 남자아이들이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 거기서 짝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또 군인을 오게 된 것이고. 네. 근데 우리 아들은 처음에 사관학교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에서 그 포스터가 나온 거야, ROTC 중에서. 그 현수막이 막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한테 오더니 아니 대학을 가서도 장교가 되냐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제 나만 봤으니까 장교는 전부 육사 나와야 되는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ROTC라는 제도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갑자기 얘가 또 ROTC 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ROTC 간 거예요. 네. 가가지고 또 군대 생활하니까 코로나가 또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을 했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부대 밖을 못 나오는 거야. 밖에 나와서 좀 이제 다른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또 만나더라고. 그래서 또 결혼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가지고 나간 거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혹시 그러면 자녀분들이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할 만큼 제가 다정한 아버지는 아니고 직접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갔는데 다른 그 자기 동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군이? 여군은 병영이 익숙하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병영 생활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근데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컸거든. 그러니까 얘는 병영이 부담스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좀 적응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쉬웠겠죠. 그러한 부분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나를 만든 것,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 국민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아버님이 도서관 관장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면 그 시절에 보기 드물게 서재 같은 게 있었어요. 책이 무지 많았어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도 내 친구 어머니가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자기 아들은 책이 많은데도 안 보는데 그래서 책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그게 나한테 큰 그게 됐고 선생님 중에서 국민학교 6학년 때 조신석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때 우리는 국민학교 옛날에 어린이 회장 뭐 이런 걸 뽑았어요. 근데 저를 이제 어린이 회장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어린이 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러한 것이 이제 성격을 형성하고 이러는데 좀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사관학교 생활이죠. 사관학교 생활 4년이 정말 그거는 고도의 절제력과 통제력과 자기 자신에 대한 희생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난 어떤 그게 있냐면, 이런 인생은 이제 다시 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만약에 인생을 산다면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 기업가 있잖아요, 기업가. 그런 게 좀 확달하면서도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좀 자유로운 인생. 네. 그러니까 60이 될 때까지 저희들 군대 생활 때 특히 외국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간다면 좀 넓은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한번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인생의 가치관, 좌우명 같은 게 있으신지요? 제가 풍천 임가인데 어느 날 어떤 분이랑 우리 집안에 가훈이 있어요, 풍천 임가에. 그게 지인 인사 대천명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그걸 제가 쭉 그거 하면서 지금까지 군대 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뭐 인생도 그렇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늘의 어떠한 도움도 있어야 되고 하늘의 뜻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할 수 있을 만큼은 다 알아. 근데 그것만 끝나면 뭐가 오면 그 다음에 안 되면 섭섭함이 온다고. 그렇죠.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 일을 다 하고 그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자기는. 그러면 좀 어떠한 그 실패에 대한 그 자책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없을 것이고 좀 더 좀 여유 있는 그런 인생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직업병, 군인으로서 직업병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안보 예비역이지만 내가 예비역이라는 건 전쟁이면 다시 또 동원돼 가는 건데 저를 부르겠습니까? 뭐 이제 나이가 그거에서 그럼 어떻게 보면 퇴역을 한 건데 지금도 이제 국가안보 그다음에 어떤 군인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관심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친구나 집안 사람도 그렇고 이제 그만해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